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25일 새벽 4시 50분입니다. 많은 뉴스들 올려주셨습니다. 원래 이 톡방 리뷰가 저희 이제 공부방 컨텐츠였는데 요즘 공부방 분들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인지를 못하나요? 정신이 없어서 5일 리뷰 좀 이따 해드려야겠다. 네, 그런 것도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썸 라이브 휴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빗썸은 좀 찝찝해요. 그죠? 빗썸 확실히 찝찝합니다. 주말 방송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미수님. 저희 강의 부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불러주실라나?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나요? 네. 참. 아직까지는 전문가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네. 자, 주말에 노래 나오고, 레고랜드. 레고랜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은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좀 난 상황이긴 한데,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좀 지원금 나오고 있는데 50조 참네. 그러니까 아우 진짜 허진타오는 예전 주석이죠. 네. 중국이 참 좀 그렇습니다. 네. 실수했죠. 그쵸. 상하이반 견제한다고 진병훈련도 중국 역사도 보면 재밌던데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왕후닝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의 그 공산당의 이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좀 설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중국 자본이 그겁니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이제 중국 자본계 대장인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설계한 걸 다 움직여졌거든요. 이번에 또 이 사람을 좀 견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겠고,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좀 뉴스가 좀 그렇네. 네. 그래요. 이게 더 이상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가 점령한 원토를 다시 수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이 되겠죠. 그 여론의 문제잖아요. 그죠? 참 러시아가 참 나쁘지만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이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또 보면서 평론을 할 때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지구상의 인구가 좀 줄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고 했을 때 지구의 그 자원이 좀 많이 부족해서, 지금 캐다 보면 많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인구를 부양하기 힘들 것이다. 지금 80억, 60에서는 이제 40억 이하로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인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노령화 인구가 되면서 경제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버텨서 그 진통을 겪어내고 나면 인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경제는 힘들겠지만 그건 사실 저희가 경제 유튜버인데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긴 하다. 그죠? 죄송합니다. 좀 참여 좀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전쟁 나서 인구가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좀 힘든 상황을 겪고 나서 점점 자원도 쪼들리고 뭐도 쪼들리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우리가 배양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포 분야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또 좀 다시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긴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들이니까 흘러들이시면 되고, 이게 조금 그렇네요. 네. 폴란드도 찾는 한국 원전 다음 목표 체코 사우디 수출 호재. 한국 원전 기술 좋죠. 그리고 지금 핵융합 발전 기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대요. 핵융합 발전이 빠르게 하루라도 빨리 좀 개선이 돼서 우리 이제 핵 분열 발전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핵융합 발전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별 공매도 추이.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뉴스죠. 이런 것들.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예탁금도 30조가 증발되었다. 그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해두신 그런 대출 받아서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주식 자체에서 이제 대출이 되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이게 스펙트럼을 기본으로 해놨더라고, 이놈들이. 이건 뭔지 몰라서 해놨더니, 그냥 해놓고, 며칠 지나면 자동 청산해버려. 아이, 뭐 짜증이 나가지고, 설정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취소해놨는데,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막 대출해서 주식한다고 욕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뭐 잘못이긴 하지만, 그걸 기본적으로 안 되게끔 설정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막 뭐 슈퍼 스펙트럼 이래가지고 스펙트럼 플러스 이러면서 대출 마진을 빨리 땡길 수 있게끔 해놨던데 화가 나요. 자, 공매도 금지가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 부분을 이제 뉴스가 뜨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 시장의 주식들 한번 노려보시면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달러로 모여있는 이 돈이, 얘네들이 돈이 많잖아요. 아니 딴 나라가 싸졌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쇼핑하러 간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주식 쇼핑하고 싶어서 죽겠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손에 지금 1억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막 주식 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돈을 만약에 물려 있으셔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내가 그때 지금 안 물리고 지금 내가 생으로 1억이 있다면 만약에 돌릴 수 있는 투자금이, 주식 막 사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렇다니까요. 가격이 깡패라니까. 저는 지금 막 사고 싶어요. 중국집도 사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보이긴 참고 있는 거예요. 항공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그 시점, 뭐 아까 보니까 저는 한국, 일본 이런 얘기 했었지만, 중국은 일단은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번 웨이브로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웨이브는 굉장히 25년부터는 중국이 아무 크게 발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25년부터는 중국 주식을 많이 보자. 요것도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약간 뭐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이쪽들, 영국 이쪽들도 볼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사람 김영익 교수님 영상 막 종종 봤는데, 그분 것도 종종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뭐 공매도 금지 기대감 쇼커버 종목 주모 나오고, 그 다음에 50조 원이 나오고, 전세대출금리 7% 넘었다, 연말 8% 돌파 가능성. 네, 금리 인상은 지속될 겁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는 확연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거는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미국 이놈의 자식들, 내가 미국을 자꾸 이제 뭐라 하죠. 미국 이놈의 자식들이 정말로 돈을 50년 동안 풀었던 돈을 2년 만에 다 풀어버리니 이 사단이 날 걸 몰랐을까? 지들이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이제 미국이 하고 싶은 건 뭐니, 이제 단일 패권국이죠. 단일 패권국이랑 패권국은 다른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목이 아파서. 단일 패권국과 패권국은 다른 거예요. 미국은 과거는 완전한 단일 패권국입니다. 혼자만 패권국이었어. 이제는 그냥 우리가 이제 제대로 미국, 중국, 러시아 막 같이 의논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쳐버려가지고 요놈의 새끼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메리카,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뭐 유럽, 이렇게 뭐 저기 아랍 쪽 이제 산유국들 모임 이런 식으로 아마 좀 다양하게 엮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러시아를 얘기했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치러버린 바람에 푸틴이, 참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달러의 지배력이 떨어져 가면서 나오는 그 마지막 발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의 지금 환율 상승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달러에 지금 현기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보니까 이제 요건 이제 김영익 교수님 영상에서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몰랐던 지식들 알게 되니까, 뭐 각국의 그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옛날만큼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래서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거래국을 중국으로 지금 하려고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뭐 그게 당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우리가 달러가
과거 근본이제였던 시절에 달러를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를 우리가 기름으로 결제하는 그런 수단을 만들게 되면서 오일이죠. 그렇게 하면서 달러에 대한 파워를 주고 있는데 그 파워가 약해져 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놈들을 이제 미국이 자기 자국 그런 좀 깝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좀 독일이 막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고 이탈리아가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한국도 좀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런들을 두드려 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혼내고 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손을 못 놓을 겁니다. 안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이 무너져버리면 중국 어떻게 견제할 거예요? 그죠? 뭐 경제적으로 합류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군사적 견제는 중국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뭐 독일 무너지면 러시아 누가 견제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말 듣고는 맞다 했죠. 제가 디테일한 그런 지식은 없으니까. 이런 방송도 재밌죠? 네, 아닌가? 재미없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미국 나스닥 중국 포함 아시아 기업 상장 승인 보류라고 합니다. 네. 빅테크 실적 연준 속도 조절론 주목 나옵니다. 네. 실탄 부족한 머스크 테슬라 주식 팔 수도 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제가 좀 더 빠져야 사는 게 좋죠. 미국 주식은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주식이 제일 별로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 그리고 이런 것들 가치 상품들 그 다음이 비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들은 그냥 전부 단타로만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참 청년들 비명이 제가 올 본 뉴스들인데 30대 중반 직장인 A씨는 2년 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시세 8억 1,500만원 아파트에 전세를 입주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5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받았다. 10월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2.45%에서 4.89%로 신용대출 금리는 3.66에서 6.67로 뛰었다. 월 부담액은 2배 이상 떨었겠네요. 그죠? 132만원에서 259만원으로 약 3천원으로 2배가 늘었다. 자, 여기서 좀 이질감이 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되게 왜 이렇게 이질감이 들지? 서울에서 가장 좋은 땅이죠. 저는 강남보다 서초를 더 좋아합니다. SRT 종점이 있는 서초. 그죠? 저는 그래요. 뭐 여러분 취향이니까 그건 존중해 주시고. 네. 그래서 서울에 간다면 저는 서초구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기 때문에 또 남쪽으로 다니기도 좀 편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수원이잖아요. 그죠? 수원 화성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강남구 서초가 제일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질감이 들지? 이 사람들을 가지고 불쌍하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건가?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주제 넘게 봐봐. 5억과 8억 1,500만 원의 전셋집인데 5억과 1억 총 6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에 살았다.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뭐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교육 때문에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산의 약 80%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죄송하지만 집불도 없는 거잖아요. 2억밖에 없는데 무슨 좋은 데 살겠다고. 저는 그런 게 먼저 생각이 들어요. 2억 정도 있으셨으면 4억짜리 사셔야지. 좀 불편하더라도 강북구 쪽으로 가셨어야죠. 강북구 은평구 쪽 아직 저렴한 아파트들 많더만. 이곳 훨씬 싸더만. 전세 지금 5억 하니까 괜찮은 거 살 수 있더만. 제 동생이 은평구 쪽에 있거든요. 출퇴근 힘들어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아니면 좀 더 멀리 내려가서 수원 쪽으로 내려가시든지. 주제 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2030 세대 청년 세대의 근심이 깊다. 2030 세대분들 뭐 직장 가서 이제 오랫동안 일 안 하고 나간다고 그렇게 뉴스 뭐 자기들은 꿈이 있고 뭐 자기들은 우리는 달라요,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이러면서 뭐 회사에 뭐 부장님들 과장님들 다 꼰대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요, 여러분들 지금 5060 세대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잘못 키우신 거예요. 얘네들 너무 오냐오냐 키우셨고 너무 모든 걸 다 챙겨주신 거예요. 자립심 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제가 학원 일을 지금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애들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자립심이 강한 애들은요 길바닥에 던져도 자기 알아서 다 해요. 불안하시겠지만 겪어보셔야 된다고요. 얘네들이니까 이런 정도 이런 거 있다고 맨날 부모님 다 해주니까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근데 이제 뭐 명품들 막 옛날 노스페이스 이런 것들 보면서 요즘 뭡니까 그거 발렌시아가 이런 것들 신고 다니면서 없던 애들 막 업신여기고 상당히 많은 비중의 애들이 그렇거든요.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그래요 진짜로. 한번 가보시면 티가 나요. 참네. 그러니까 허세만 가득하다고. 인스타충이라 그러죠. 인스타그램 펴놓고 막 멋있는 것만 찍고 사진 찍고 틱톡에 가서 막 되게 멋있는 거 예쁜 거 했는데 실제로 막 바보 같고 스키장 골프장 가가지고 막 샷하는 장소 찍으면 사진 찍어 올리고 성공한 사람 그런 것들 찍으면서 그런 것만 보고 살아요 애들이. 그게 아니라는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거 인식시켜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저희 메신저나 이런 SNS가 발달되면서 주변에 있는 멋있는 말들 둘이 투자하면서 그렇잖아요. 벌었다는 말만 자꾸 듣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포지션이 잃었다는 말을 많이 듣는 포지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교육에 대한 문제니까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또 교육자로서의 삶을 오래 살아서 오지랖을 좀 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가 좀 있네요. 쓸데없는 얘기 많으면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주세요. 개인톡으로. 네. 그 거침없이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은.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이상 감소점. 삼성전자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지만 이게 선반 형태였다는 말씀 같이 드렸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설비 사업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주식에 관심을 두신다면 반도체 설비 사업 쪽으로 그나마 조금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증시가 좋아지는 그림 보려면 반도체 설비 사업이 좋아지는가 요걸 보시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좀 나중에 더 좋아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주식에 대한 반등도 상승이 아니라 반등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600 정도까지 반등으로 보셔야 되고 상승장이 전출을 되려면 양적 완화, 유동성 시장 다시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돈을 풀고 하는 그런 시장이 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고. 네. 돈줄 많았다 아우상이 금리로 돈줄 조절하는 딜레마. 그렇죠. 사라진 돈은 다은행으로 정기채권, 예금채권 모두 반응 역대 최대. 채권 이제는 별로 매력 없다니까. 나중에 이것도 문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 먼데도 집값 올랐다. 천안, 안성, 충주 공통점은 공장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서울서 먼데도 집값이 올랐다. 천안, 안성, 충주의 공통점. 이런 것도 분석이잖아요. 그죠? 뭐 제가 이건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성상 좀 호기심이 많아서 막 조사해보고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점수를 치면 한 B, 항상 그냥 만년 B 받는 학생 있지 않습니까? 공부 대충 해서 80을 쭉 나오는 애들. 그런 타입이거든요. 보면은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지역이 아산이었습니다. 아산이 좀 저는 매력적으로 봤던 부분이었고, 왜냐면 이제 세종시가 바로 밑에 있어요. 세종시도 밑에 있고 대전도 가깝고 1호선을 타고 서울을 갈 수 있습니다. 멀지만 종점이. 그래서 아산을 좀 보고 있었고, 근데 옆에 평택이랑 이쪽에 공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아산 쪽에 좀 작은 아파트들, 좀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작은 아파트들 굉장히 보고 있었는데 사고 싶어서 껄떡거리고 있었는데 아직 못 샀어요. 10% 올라버렸어요. 작년에 7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8천만 원. 그러니까 작년 올 봄만 해도 7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8천만 원 합니다. 10% 넘게 올랐죠. 평수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격이 싼 건 월세도 올랐고. 네. 자, 산업단지.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쪽은요, 대학교 쪽에 있는 혹시 원룸 사업 하시는 분은 빨리 팔고 나오세요.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빨리 처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외국인들이 자주 한국인들 또 인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외노자들이 많은 곳을 찾아서 월세 장사하는 게 좀 안정적일 거예요. 상대적으로 작은 걸로 비중 높이지 않고 좀 싸게 인테리어 별로 필요 없고 그냥 월세만 30만 원씩 팍 세 줍는 거. 대신 그 정도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학교에서 뭐 장사하고 힘들 겁니다. 요즘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요.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그 학교에 한 학년이 6반 있었는데 지금 4학년, 3학년들이 2반밖에 안 됩니다. 그 밑에 학년은 한 반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동네가 대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주거단지거든요. 20만 가구가 사는 다 공네요. 여기가 이 동네가.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걔네들이 대학생 되면 지방대학교 쌀이 다 없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더 이상 그 미룰 문제가 아니라 빨리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굉장히 목 좋고, 즉, 접근성 좋고, 인프라 좋은 곳은 가격을 버티면서 다시 반등, 뭐, 서서히라도 경제 상승이 따라 올라가겠지만, 어설프고 막, 그런 데는 없습니다. 뭐도. 어제대값 안 나올 거예요. 이건 그냥, 예정된 약재입니다. 예정된 약재. 여러분들. 그래서 월세를 받고 싶으시면, 공장지대가 많은, 우리가 타는 기술인가 그나마 다행이니까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내리고요. 네. 이후 집행연장 중국 원자재 기술 의존 위험 탈중국 속도 시사. 탈중국 하면 좋죠, 그렇죠? 근데 중국의 이제 소비 강국으로 바뀌어 버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스타트가 볼 게 없어서 뉴스를 길게 봅니다. 미국의 신용카드 손실이 크다. 그쵸? 이거 보이시죠? 미국도 개박살 날 거예요, 이제. 얘네들도. 봐봐. 전부 대출이잖아. 얘네들도 답이 없어. 자, 중국 젊은이. 요거는 뭐 별거 아닌 건데, 절반 이상의 서방을 낮춰본다. 네, 실제로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친구들을 많이 만난다고 했죠. 특히 유학생들입니다. 제 벗은 그렇진 않습니다. 중국, 싫은 건 아닌 거다. 중국은 막 이게 이래서 안 돼.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프라이드는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낮춰본다라는 표현이 좀 깔려고 그 기사를 쓴 것 같은데, 이건 교육의 여건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화를 자부심을 가지게끔 해야죠. 그렇잖아요. 한복이 우리 거다. 남한의 건가요? 한복이? 북한의 건가요? 이런 질문하면 이상해요. 조선족 건가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점을 알아야 반박을 할 수 있거든. 그쵸? 한복이 남한만의 건 아니잖아. 북한만의 것도 아니잖아. 북한 애들이 보면 웃겠다. 이거 왜 저 예민 아이들이 설치냐? 이러면서 겠지. 근데 웃기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자기 전통 문화에 대한 그 애정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쟤네들이 있잖아요. 막 자기 그 사극들 보면서 너무 예쁘다 그러고 자기네들 그걸로 꾸미고 다니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뭐 중국을 가는 게 아니라 아시아를 더 높게 생각을 해요. 얘들의 사고방식이 되게 교육이 얼마나 잘 됐냐.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시아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북공정이죠. 그죠. 한국도 중국의 속국이었으니까 하나라고 그냥 속국인지 아닌지 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시아 전체가 서양의 문화는 아시아의 문화에 비해서 미개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도 그렇고 엄청 다양하잖아요. 중식도 한식도 되게 다양한데 유럽 음식은 내가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 자부심을 가지고. 한복 하면 맨날 촌스러 안 해. 한복 장인들 대접도 못 해주고 문화재 이런 인간 문화재 분들 다 이제 가보니까 이제 저희 안동 가서 문화재 구경하고 왔는데 다 할머니 막 70 되신 분들이 막 하고 계시는데 막 너무 마음에 가슴이 아파. 배우러 온 사람이 없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도대체. 그러면서 그게 우리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좀 아쉽잖아요. 그죠? 젊으신 분들 그래요 뭐. 이거는 뭐 리플의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염두해 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리플 미동증권 판매가 아닌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리플 뭐 지금은 안 보겠다 했으니까 됐고요. 코오롱 티슈진 이야기도 있고 CGV 자회사 어쩌고저쩌고 감자 이야기 그죠. 이런 이야기들 나오네요. 외진 투자한다는 어쩌고저쩌고 그죠. 네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봤고 뉴스 감사합니다. 여기 좀 좋은 뉴스 보내주셔가지고 잘 봤고요. 네. 은 선물 은 뭐 천천히 모아가시면 돼. 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은 한국 원화로는 아직 비싸요. 달러가 워낙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원화는 비싸고 선물 가격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고른 거예요. 네.
삼성전자 반등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코스피 반등할 거라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는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고, 홍콩항생은 빠지는 이유가 그 시진핑 그거 친내각주 하고, 이제 홍콩이 그 달러의 금리가 그 홍콩 달러의 금리가 미국 달러와 같이 자동으로 연동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만큼 홍콩의 상태가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더 안 좋은가. 그러니까 증폭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그렇게 되겠고, 연준선 속도조절론 나온다. 여기 나오고 있죠. 속도조절론. 네. 고유동성 위기 시점 아래로 실적. 고정금리 비정된다는 변동주단데 대려 늘었다. 지금 변동성이 나을 겁니다. 지금 변동이 좀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남았지만 아직 이제는 이제 다시 나중에 떨어질 때 괜찮을 수 있으니까 변동이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학기비 쪼박이냐 만약 이번 주 절적서 발감 난다. 수학개미는 지금이라도 팔고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토금의 속초라도 27년 찍었다 아파트고요. 난리 났죠. 뭐. 자, 뉴스를 25분 동안 읽었네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제가 그려드렸던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디테일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나요? 이거를. 네. 잠시만요. 환율은 그려드릴 때 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딩 다이고날에 대한 흐름, 고점을 살짝 갱신할 거라는 그런 흐름, 제가 그려드린 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진이 워낙 많이 첨부하다 보니, 네. 자, 이거죠. 1번, 2번, 1 중에 1번으로 갈 거라 그랬거든요.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크게 봤을 때도 저희 이제 공방에서 아마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말씀드렸죠? 아닌가? 여기 있네, 그쵸? 요렇게 갈 거라고. 그쵸? 요게 지금 언제입니까? 꽤 오래 전이죠. 대충 모양을 봐도. 지금 어때요? 여기 요때잖아요, 요때잖아요. 근데 요때 떨어질 때도 저는 위로 갈 거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쵸? 요때거든요. 요때. 그래서 치고, 아래를 탁 치고, 그쵸? 탁 치고, 언제 딱 가격도 딱 맞을 거야. 이게 1410원 약간 위에, 그쵸? 1410원 약간 위에. 그쵸.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이 이제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싱크로가 막 죽여주죠. 그죠? 그래서 1450원 정도를 살짝 넘어서면서 꿀렁꿀렁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뭐 여기서 이제 깨지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450원 살짝 넘어가면서 이제 꺾이는 흐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 시나리오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대응해 나갈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정도면 이 고점을 살짝 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살짝 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하긴 한데,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좀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요 정도까지 1437원에서 35원 정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일자, 2일자 정도 해가지고 좀 끌려 올라갔다가 그리고 뽕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 초, 11월 1일, 2일 요때가 또 좋은 타점이 될 수 있으니까 요때는 좀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비트코인 한번 모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절은 꼭 하셔야 되고, 왜냐면 이게 나오고 났을 때 나중에 경기 침체에 대한 흐름, 그러니까 빠지면서 같이 막 돈 몰락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염두를 좀 해주고 있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 이쪽도 다 말씀드릴 거 별로 없고요. 그리고 뭐 다 주식 같은 경우는 워낙 느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이 정도 모습이면 베팅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도전해 봐야죠. 이때까지 참았는데 뭐 한 번쯤 손질 나면 어때? 이것도 먹었잖아. 아닌가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단톡방 나가시는 분들 좀 서운한 게, 뭐 뒤늦게 오셔가지고 변화 없는 시장에서 내가 뭐 리딩을 해줄 수도 없고, 알트코인 잡주들 그런 사람한테 리딩해서 사세요 해놓으면은 또 사가지고 다시 떨어졌는데 안 팔고 가만히 있다가 물려가지고 호적거려 니 때문에 샀는데 니가 사라 그랬는데
샀더니 떨어졌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대응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요. 손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죠? 아쉬운 얘기지만 아유 저 이것도 먹여드렸고 이것도 먹여드렸고 실제 이것도 먹여드렸는데 이건 내가 안 했고 이건 내가 먹었고 그죠? 이것도 먹여드렸는데 이건 내가 먹었고 이건 대놓고 먹여드렸고 내가 여름부터 나올 거다고. 여름부터 나온 반등 이걸로 보시나요? 몰라. 여기서부터 제가 대놓고 말씀드린 7월달 나온다. 먹여드렸고 이것도 먹여드렸고 이게 손에서 한번 나가는 게 어때서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정도 배짱 없어요? 아 죄송한 얘기인데 풀베팅 한번 해봐요. 해볼 수 있어. 손절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손절 못할 거면 하질 마요. 17,600인데요. 조금 낮출게요. 17,500 정도에 17,500 정도에 손절 잡으세요. 그럼 얼마예요? 지금 19,300이니까 1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10%. 아 10% 1억 넣어서 1,000만 원 손절 보세요. 내가 먹여드린 게 얼만데 안 그래요? 이것도 20% 요것도 5% 넘는 거고 실제 알트코인 합쳐버리 10% 가까이 되는 거고 요것도 10% 다니다는 20%고 여기서부터 봐 30% 가까이 그렇잖아. 손절 보세요. 아 이건 쫄림 하지 말고 쫄림 못하는 거지 뭐. 그죠?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딱 그 이상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뭐 이런 말은 못하겠습니다. 딱 그 정도 상황입니다. 뭔 개소리야. 여러분들 머리에서 이게 차트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그 예상을 맞춰달라고 하면 곤란해요. 그거는 이제 견적입니다. 한쌤은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요 자리 BS 차트 보여주고 싫은데 한번 보여줄까요? 몇 번 보여줬잖아 그죠? 요 자리 14,000불 정말 많이 빠진 12,000불 정도 12,500불 정도까지 여기를 리미트로 보고 있습니다. 요 자리를 요 자리가 요 위치 찾아보세요. 요 위치를 요 달러 요 위치를 저 리미트로 보고 있습니다. 리미트 오면 안 되는 자리. 근데 오면 반등은 나올 거예요 무조건. 리미트로 보고 있고요. 좀 무난한 자리는 저점 요 자리를 보고 있거든요. 14,000. 근데 사실 14,000까지 오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5,000에서 16,000 정도를 저점의 후보 지역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밀어버릴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살짝 들어주고 이렇게 빠지는 게 더 좋아요. 여기까지 가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좀 송구스럽게도 저는 여기 가면 다 팔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내년에는 재수없이 여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8,000달러 10,000달러 밑으로 이해되십니까? 이 보면 그러니까 보면 전 다 팔아버릴 거예요. 18,000달러를 보게 되면 다 팔아버릴 거예요. 그럼 버티컬 포지션을 그때는 숏으로 바꾸겠죠. 왜? 얘는 어차피 내후년 여기 갈 거거든. 25년, 26년 내에 갈 거거든. 26년이라고 그 뭐 4년이나 걸릴 거라고 보시나요? 그런 질문 하다 막 노이로제가 막 걸리는데 어차피 이 자리 한번 볼 거, 이 자리 둘 다 볼 거거든. 만약 이렇게 가게 되면. 그죠? 아니면은 뭐 적당히 반등하고 살짝 이렇게 약간 밀려주는 이런 그림들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 깨고 거래가 가장 터져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게 제일 이상적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주고 나서, 그쵸? 2008년까지 반등을 주고 나서 바닥을 다지면서 꾸역꾸역 막 지지고 뻗고 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림이 제일 좋긴 해요. 그렇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비트코인이 정말 오래도록 제 작년 21년 11월 겨울이죠. 1년 동안 하락을 하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드디어 돌파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뚫었으니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뚫었니 이때까지 내가 반등만 노렸는데 이제 새로운 반등 지점을 찾으러 한번 올라가주면 좋지 않을까. 그럼 그게 이제 1차 후보지가 여기고, 그러면 여기서는 더 빠지더라도 확연한 건 이 하락보다는 약하게 빠질 거라는 거거든요. 이건 100%입니다.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이 이 정도 막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빠져주면 올라갈 거면서 이 정도 들어주고 빠져줄 수도 있고, 그쵸?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 어때요? 좀 더 빠지면 어때?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지. 지지선 많은데 뭐. 안 그런가요? 수평적 지지선 저항대를 좀 체크를 해보면 가로줄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가로줄 팍팍팍팍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그리고 여기 네,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되나?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여기 컨트롤 V 여기 여기 이렇게 되거든요. 수평적 매물대입니다. 저게 되게 많아요. 지금 뚫고 갈 게 너무 많아. 근데 여기는 별로 저항이 강하지가 않아요. 거래가 없었거든요. 요 녀석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3만 달러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향후 한 5년 정도 갈 수 있는 거의 맥시멈 자리가 4만 1천, 2천 요 정도를 보고 4년 동안이라 말씀드렸어요. 상승장이 와도 여기까지 넘어가기 힘들게 2023년 이후에 여기는 이 이론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한 3년 정도 4년 정도 해서 맥시멈 여기고 지금으로서 이제 내년 정도에서의 맥시멈은 요 정도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로서의 올해 안에서도 맥시멈 요 정도 맥시멈 갈란지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보고 있는 부분이고 뭐 요 정도 보고 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 작은 저항대 하나 있거든요. 요 정도. 그러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하방이 열려 있는 부분이 요 정도가 되고 상방이 이 정도가 열려 있다면 얘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아가 볼만 한 거거든요. 요 구간이잖아. 요 구간이랑 요 구간이잖아. 이렇게잖아. 그죠? 다시 무슨 말인지 이거 좀 정리가 안 돼. 다시 요 구간 한 박스랑 그 다음에 요 구간이잖아요. 여기를 보면 여기를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그러면 이 위치가 소득비를 계산했을 때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많은 자리란 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비중을 채워 넣는 거예요. 산수하고 수학이에요. 이 자리가 어떻게 근거로 나왔느냐?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는요, 앞으로 이 상승 파동의 임펄스가 완전히 깨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뒤쪽으로 행보입니다. 박스권의 큰 박스권의 행보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요까지는 그래도 임펄스가 유효한 그런 흐름이 됩니다. 요까지는. 그래서 저는 요 정도 안에서 맞물러 주는 게 좀 더 좋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패턴도 이렇게 디센딩 트라이앵글에서 하방 수렴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되는 부분이고, 금리도 이제 인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상방 경직기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또 도전해보는 거예요. 근데 월봉으로 봤을 때 가격적 메리트가 있죠. 싸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외바닥 형태이기 때문에 외바닥 형태고 이 하락이 이 하락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올라가려면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이제 N자형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상승을 한다고요. 그럼 이 모습이 나왔을 때 주가는 보통 더 빠진단 말입니다. 오차가 좀 죽거나 살짝 빠진다고 하든 뭐 쳐도 더 빠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큰 흐름상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림 나오겠지. 그래서 이때가 제가 왜 뭐라 그랬어요? 2023년 하반기 정도를 노려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지금 그림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해되시죠? 요때는 요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돼. 이게서 싸긴 하지만 아직 강력한 상승까지는 여기가 좀 그래요. 나와도 기술적 반등이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구간이라고. 그리고 자 5월평이랑 만났습니다. 얼마 만에 만났대? 5월평이랑? 야 5월평이랑 만났대. 보통 월평이랑 만나면 요게 뚫어주면 좋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다음 달이 단기적인 변곡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이. 10일 하나, 둘, 셋, 다섯. 다음 달 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눕거든요. 얘는 누울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여기 종가 여기죠.
종가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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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가평균을 떼서 나오기 때문에 이 평이 확 누울 겁니다. 그때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 요 10월평을 만나러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11월, 12월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 거래가 실리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거 노리는 거예요. 지금 됐죠? 딱 요 패턴도 지금 우리 파동 패턴도 여기 딱 지금 하방 수렴을 딱 만들어주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 가지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볼 게 없어서 비트로만 시간 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여기 밀렸죠, 그죠? 자, 요건 뚫었고 요건 뚫었고 됐고 그러면 돼. 자, 그러면 요 자리 다 물짝 물린 거예요. 이 대파동의 추세를 못 뚫었고 얘를 뚫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는 이제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안 하시는 게. 이게 트레이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애초에 사왔잖아요. 뭐 한쌤이 틀릴 수 있습니다. 뭐 분이 이해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틀릴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런 구간에서는 다 팔고 다시 하자. 웬만한 진짜 요 딱 꼭다리였거든요. 다 팔고 다시 하자라는 말을 드릴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위험도를 말씀을 드렸고, 이때도 웃으면서 여러분들 저 뭐 나는 돈 벌었네, 펌핑 나왔네 이러면서 깨깔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20대, 제가 20, 30대 분들도 안 좋아하죠 보통. 그러면서 막 개이득하고 그런 좀 초딩 같은 그런 놀들 하고 있던 사람들 하고 면서 니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근데 진짜 방송만 키면 개돼지 같은 놈 들어와가지고 맨날 욕하고 그랬잖아. 여기서 도찌자 이때 아닙니까? 도찌자 뭐 생각 끔찍하네. 도찌자 이럴 때잖아요. 그죠?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요 반등 잡아드리고, 요 상승 잡아드리고, 여기까지만 보자. 비중 줄여서 요쯤에서 잡아드리자. 여기서 위험하다, 깨지면 무조건 다 팔아야 돼. 요 반등을 도전해보면서 살짝 또 돌파는까지 도전해볼 수는 있는데, 이거 깨지면 다 팔아야 된다. 이거 못 파시는 분들 요때라도 물량 줄여라. 못 파시는 분들 여기서 물량 다 빼라. 상당히 많이 줄여달라. 이렇게 다 말씀드렸었단 말입니다. 그죠? 저는 이때 그럼 너 돈 왜 버렸냐? 저는 이때 이사해가지고요, 집세 다 들어가고 이제 그거 뭐시기냐, 집 이사하고 가구 사고 인테리어 하고 인테리어 몇 개 안 했지만 화장실 공사만 했지만 그래도 벽지하고 그것만 해도 한 3천만 들었어요. 그럼 이상가 합치면 돈이 얼마요? 그거 다 쓰니까 돈이 없지. 이제 여유가 좀 생겼는데 진짜 악착같이 멀었다. 정말로 모았다. 그런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여기서 자꾸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어. 근데 손절을 꼭 하셔야 돼요. 이번에 만약에 빠지면 안 할 건 못 할 거면 하지 말고, 아니면은 그냥 여유 되는 만큼만 적당히 물려놓고, 아니면 뭐 손도 할 수 있으면 도전해 보시고. 너무 많이 끌고 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랑 여기 정도 돼요 지금은. 그죠? 일단 여기서 잘라줄 거고요. 무조건 잘라줘야 될 자리, 요 자리 잘라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넘어가게 되면 아이고 개이득 하면서 이제 다 팔고. 됐죠? 너무 수위가 높았네. 아이고, 하루 종일 해가지고 25,000원 3만원 정도 되나요? 벌었네요. 힘들다. 매매하는 것도 고비였으면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실력 있으면. 그죠? 그 생각 누가 했지. 근데 고비였으면 죽어요. 이거 절제하는 게 실력이에요. 절제하는 게. 여러분들 그거 바이빗 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 레퍼럴 줘서 알려드릴게. 남겨주진 않겠습니다. 네, 바이빗 어떤 분 한번 해주셨는데 $0 들어왔지. $0 아직 $1 좀 먹어보자. 자, 이 정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